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미국 투자자 명상의 시간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많아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이제 좀 마무리가 돼서 짧게라도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다시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좌는 종목은 하나도 건들지 않아서 총 나와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11%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손절치고 재매수한 게 있어서 5% 안되게 수익이 됐습니다.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제 매수 금액 대비 수익은 많지 않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나스닥 기준으로 1.76%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스들로 시시각각 변하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 정말 큰 호재와 악재가 아닌 이상에는 결국은 우상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주식과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락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같은데 작전주들 말고 주식의 기본적인 EPS로 움직이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내려와야 더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오너의 판단 미스가 계속되는 기업들은 도태가 되겠죠. 하지만 정말 쉬운 지수에 투자를 하면 그 도태되는 기업의 자리를 신생 기업들이 차지를 또 하겠죠. 개별 주식에도 손바뀜이 생기듯이 S&P 500이나 나스닥의 경우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를 한다는 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건 애플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3X 레버리지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레버리지는 위험한 상품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 결국은 언젠가는 오르겠다는 믿음은 있지만 길게는 몇 년 동안 견뎌야 하는 시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레버리지 종목은 될 수 있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이요. 다음 주에 있는 FOMC 이야기를 보면 연방기금 금리는, 그러니까 기대치와 현실은 여전히 5%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고, 캐나다도 이번에 25pp 올리면서 앞으로는 경제와 물가 정세가 현재 전망대로만 진행된다면 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했죠. 사실상 금리 인상 중지를 선언한 것과 같은데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가 하락세로 유지가 된다면 미국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월에 25pp 올리고 정말 높게 가도 3월에 25pp가 마지막일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쩌면 미국도 3월에 동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벗도 더 빠르게 올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E와 QT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금융상태지수를 보면 연방기금금리가 0%였던 2022년 2월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격을 보면 크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한국만 봐도 물가는 많이 올랐죠. 기름값만 내려왔고 주택시장이야 내려왔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품의 가격들은 아직도 계속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큰 금융이나 유가를 잡지만 일반 상품과 임금은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높아진 물가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전처럼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급망이 안정이 되고 소비자들이 적응도 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장면이나 김밥 같은 걸로 예를 들었지만 올랐다가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적응을 하려면 임금도 올라야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그래 왔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하이로우 비율의 100일 평균을 추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위치에 있는 거고 1년 동안 하락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유를 할 경우에 수익률은 다 다르지만 기존에는 이 위치에 항상 수익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를 수 있고 맹신을 할 수는 없지만 주식이라는 건 내려가야 올라가고 올라가야 내려가는 아주 기초가 되는 걸 아셔야 견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드렸는데 TQ를 볼게요. 지금은 관망을 하는 구간에 계속 있는 상황이라 저는 분할 매도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는 구간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여기서 움직이고 있죠. 이 하락 구간에 아주 소량 매수를 했었긴 합니다. 뭐 많이는 아니니까. 이 구간을 위든 아래든 벗어나야 하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여기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속슬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뭐 속슬이 방향을 위로 향하는 느낌이라서 곧 분할 매도를 할 가격대가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한다, $16 이상부터 하겠죠. 그러면 10%에서 뭐 20% 정도 한다 그러면 그 금액 그대로 하락하는 구간에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6에 10%를 매도를 했는데 $14나 뭐 $13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 금액 그대로 아마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최고점 이상이 아니라 최고점 근처가 될 거라서 그때쯤 전량 매도를 하면 다시 타이밍을 잡게 되겠죠. 속슬의 최고점을 보면 $74가 되잖아요. 이 정도는 뭐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5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변할 거니까 그건 후에 말씀을 드리고, TMF는 $20 정도가 오면 전량 매도를 할 거고, 채권은 아마 TMF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또 채권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뭐 들어가겠지만, 채권은 말씀드렸듯이 상단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TQ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20 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속슬은 제가 $10였고 TMF는 $8 이하였습니다. 정말 저처럼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제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걸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하락 타이밍을 다시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속슬은 이미 50%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의 경우도 9,000을 제가 기대를 하는 상황이라서 더 말씀을 드리면 권하는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투자에서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